자, 그러면 물병 돌출하고 물병 회전까지 명령어를 봤으니까 그다음에는 새 창을 또 열어서 새 설계죠. 뉴 디자인을 하나 열어서 이제 제목 없음으로 다시 시작을 할게요. 스케치 작성. 이번에 저희가 사용할 명령어는 수입입니다.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경로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한번 좀 심플한 버전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수입이란 명령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스케치 작성을 하는데 똑같이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면을 한번 선택을 할게요. 여러분이 선택을 잘 했다면 여기 뷰큐브에 평면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먼저 원을 하나를 적당하게 그리고요. 이제 얘한테서 물병이 타고 올라갈 거니까 스케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딱히 주지 않았는데 사이즈를 준다고 하면 한 50에서 100 사이 너무 크게 주지는 말고요. 우리가 지금 예제를 하는 중인 거니까 스케치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입체 상태예요. 기록 느끼는 평면이 없지만 이거는 입체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수입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려면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스케치가 라인을 곡선이든 직선이든 상관없어요. 따라갈 만한 경로라고 하는 패스라고 하는 애가 필요해요. 패스. 경로라는 아이가 필요로 해가지고 그걸 또 한 번 더 스케치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스케치를 하나 그렸는데 입체로 만들지 않고 바로 스케치 작성을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정면, 옆면 크게 상관없어요. 첫 번째 스케치를부터 이 0,0,0이라고 하는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센터 포인트에다가 처음 스케치를 그렸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걸 설정하지 않고 옆면이나 아니면 정면 이 면을 선택을 하고요. 평면을. 일단 그래서 정면을 선택을 했고요. 뷰큐브를 보니까 정면도인 상태예요. 여기에서 직선 그려도 괜찮아요. 근데 직선보다는 아무래도 곡선이 조금 더 이쁘니까 한번 곡선을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반드시 이 까만 점에 해당하는 센터 포인트. 이 센터 포인트는 우리가 원에서 중심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점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축하는 이 모든 것들의 어떤 기준이 되는 한 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이쁘게 그려주면 되는데요. 하고 나면 얘는 언제나 ESC도 무조건 엔터나 아니면 여기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이 원이 얘를 타고 올라가면서 어떤 형태를 만들 거라서 얘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과하게 꼬이면 이 원이 이 곡선을 따라 올라가다가 중간에 자기들끼리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물리적으로 당연히 현실 세계에서 구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너무 드라마틱하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설렁한 느낌으로 직선에 가까운 느낌으로 곡선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원 스케치 하나 그렸어요. 곡선 하나 스케치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두 개는 다른 평면을 그려서요.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나면 이 브라우저 검색기에 스케치가 두 개가 뜰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맞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타임라인에도 보면 작업한 내역을 보면 스케치가 두 개일 겁니다. 첫 번째는 원 그렸고 두 번째는 곡선이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두 개를 그린 상태에서 우리는 수입이라는 명령어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수입이라고 하면 이렇게 대화창, 옵션 창이 떴을 때 한번 봅시다. 프로파일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원은 선택을 해주면 되겠어요. 경로, 패스, 경로를 이 곡선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처럼 잘 떴어요. 그러면 뭐 무리 없이 만든 건데 혹시 약간 너무 이렇게 디자인적인 걸 생각해서 곡선을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 놨다. 그럴 경우에는 수입을 얘를 누르고 나서 경로를 누르면 아슬하게 에러가 안 뜨지만 거의 에러에 가까운 수준이죠. 지금 잘 보면. 여기서 만약에 곡선을 더 드라마틱하게 그려놨다면 아마 더 큰 에러가 떴겠죠? 에러가 아예 뜨고 안 됐겠죠? 지금 얘는 아슬하게 만들어진 상태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방향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설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수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곡선을 다시 스케치 켜서 그림엉덩 직선에 가깝다 이런 느낌으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물병스럽진 않지만 그래서 스케치를 처음부터 약간 직선에 가까운 곡선을 그렸으면 좋겠고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 피처 편집에서 조금 더 물병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테이퍼라는 각도를 한번 줘볼게요. 테이퍼가 뭐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치수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이런저런 숫자를 넣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좀 이런 위가 더 벌어진 형태, 아래에 비해 위가 더 벌어진 형태라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놔 볼게요. 그러면 네, 밑에는 좁고 위에는 넓은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페이퍼를 아까보다 좀 더 줘볼게요. 이거는 이 경로, 가운데 있는 곡선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나는 거니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약간 그냥 직선에 가깝네? 그 다음에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살짝살짝 고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면 되겠어요. 한 이 정도 되는 느낌의 만들어 놔볼게요. 이제 스케치 잠깐 끄고 이 상태 마찬가지로 쉘 해서 2mm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얘는 또 2mm도 안 먹힌대요. 그러면 어떤 또 이제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왜 났냐면 얘가 어떻게 구축해도 2mm가 닭이는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한 0.1 정도로 바꿔봐요. 얘는 0.01도 에러가 나네. 그러네요. 얘는 지금 곡선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건데 어떻게 해도 에러가 나니까 좀 더 너무 직선 같지만 이런 느낌 정도로 한번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쉘을 적용을 해볼게요. 와, 네, 0.0001을 줬더니 이제 겨우 먹혔어요. 거의 뭐 종이장보다 더 얇죠? 거기서 0 하나만 더 줘도 얘는 지금 에러가 나네요. 그러네요. 일단 엄청 작게 한번 쳐볼게요. 우리는 형태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재질을 한번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혹시 에러가 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새로 그려 인 것도 물론 좋은데 그보다는 지금처럼 살짝살짝 숫자를 바꿔가면서 감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가 문제지를 파악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어떤 능력인 거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한 2mm 밑에 2mm를 한번 주어봤어요. 네, 이렇게 아주 미묘하죠, 그죠? 보기 이 정도까지는 나오네요. 두께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런 데가 티가 안 나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어쨌든 명령어를 하는 중이고 사실 컵을 수입으로 만드는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보다는 오히려 로프트나 아니면 회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명령어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걸 물병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그러면 테이프 각도를 한번 음수로 줘볼까요? 와우. 이러면 거의 꽃병 수준인데, 그죠? 지금은 앞에 거를 수정을 했더니 쉘이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쉘이 잘 보면 노란색 에러가 있어요. 근데 노란색은 에러고 좀 걱정되기는 하지만 뭐 안 고쳐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건데 빨간색은 무현 구축이 아예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쉘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일단 편집을 해도 좋지만 우리는 잠깐 삭제를 할게요.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최대한 많은 에러를 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라서 처음부터 엄청 이렇게 예쁘게 따다다다 하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초반에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와 이런 게 되네 안 되네를 어디까지 되냐 안 되냐를 체크를 하는 게 사실은 더 모델링 그 어떤 실력을 키우는 데는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얘는 테이퍼를 안으로 줬더니 뭐 아예 쉘은 안 먹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형태는 안에가 꽉 차 있는 형태가 비어 있는 형태 아니에요. 그 형태인 거고. 그러면 테이퍼를 음수로 줬더니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오길래 테이퍼를 다시 양수로 줄게요. 양수로 줘놓고 그 다음에 쉘을 또 한 번 더 줘볼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0.0001 뭐 이 정도 줬더니 겨우 아주 얇은 형태로 구축이 구현이 된 거죠. 유리 형태가 나왔어요. 이런 형태로 가능하다라는 거. 얘는 마찬가지로 물병, 그 다음에 수입 으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이제 수입 명령어를 익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 얘는 뭐가 필요하다? 일단 수입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프로파일하고 경로라고 하는 스케치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쉘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유리 재질이 피고 이거는 다 부가적인 거고 수입이라는 명령어로 봤을 때는 프로파일하고 경로 두 개가 필요해요. 프로파일은 닫힌 도형 형태여야 돼서 원이나 사각이나 이런 형태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로는 그냥 선 형태면 됩니다. 직이어도 상관없고 곡이어도 상관없고.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곡선 같은 경우에 너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각도가 팍팍팍팍 꺾이는 거면 프로파일이 작으면 그게 따라가는데 프로파일이 크면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파일을 우리가 100을 줬단 말이에요. 요걸 잠깐 10으로 바꿔볼게요. 엄청 작죠, 그죠? 10이면 엄청 작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곡을 약간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고치면 그나마 따라가요. 요렇게는 따라가요. 근데 첫 번째 프로파일이 크다. 그러면 그만큼 서로 이렇게 곡선이 확 꺾일 때 얘가 따라갈 때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더 에러를 낼 확률이 높죠. 나중에 우리가 컵 같은 걸 만들 때 컵 손잡이나 이제 이런 거에서 아이고 컵 손잡이나 이런 거에서 이 수입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수입으로 이제 물병 같지 않지만 어쨌든 물병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다시 이제 새 설계로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명령어 로프트입니다. 사실 입체를 만드는 이 명령어는 거의 이 네 가지가 다니까 그 외에 뭐 추가적으로 프로그램마다 제공하는 게 더 있을 수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D 모델링인데 이거 네 개를 적용 안 한다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설계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 3D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캐릭터를 만드는 형태는 굳이 돌출 회전을 스케치 베이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는 그중에 마지막인 로프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라고 하는 명령어도 좀 어려운 이유가 스케치가 하나로 되지가 않아요. 스케치가 두세 개 필요합니다. 뭐 두 개만 있어도 되긴 하지만 근데 아까 수입하고는 좀 다른 형태라서 한번 볼게요. 스케치 작성을 눌러주고요.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면을 눌러줍니다. 무난하게 원을 드릴게요. 치수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한 60 정도로 맞춰 놓고요.
스케치 마무리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보면 수입이라고 하는 애도 아까 전에 이렇게 닫힌 도형에 해당하는 프로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갈 경로가 필요했었잖아요. 로프트는 그게 아니라 그 경로를 얘가 자동 지정을 하는 거고, 얘에서 시작해서 도착 지점에 해당하는 또는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프로파일이 필요해요. 그 말은 이렇게 닫힌 도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이 평면이 아니라 다른 평면에 공중에 동동 뜬 형태의 평면이 필요하다는 게,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프로파일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얘랑 이렇게 입체로 만들 예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공중에 동동 스케치를 그릴 수가 없어요. 스케치를 그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평면이 필요합니다. 앞이든 뭐 옆이든 아니면 바닥이든 평면이 필요한데, 공중에 지금 우리는 평면이 없어요. 왜냐?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평면이 이렇게 XY, XG, YG에 해당하는 세 개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평면이 하나 필요하다. 그 평면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구성은 좀 한국말로 해석하면 어잉 하는 느낌이에요. 영어로는 construction이라 그래서 그 뭔가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컨스트럭트가 이제 건축물 같은 거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뭔가 그 구축이나 이렇게 뭐 만들어 이런 느낌인데, 구성은 조금 이제 번역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와닿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 뭔가를 새로운 평면을 만들어요. 잘 보면 중간에 이렇게 구분선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첫 번째 구분선까지는 쫙은 새로운 평면을 만드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축을 만들어요. 잘 보면 쭉쭉쭉쭉 되어 있고요. 맨 끝 부분에는 점점점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원점, 그죠? 그리고 X, Y, G축하고 평면 3개를 제외하고 내가 뭔가 추가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구성에 들어가서 만들면 되겠고요. 우리는 지금 바닥 스케치에서 공중에 동동 뜬, 거기에서 일정 정도 간격이 떨어진 평면을 만들 거라서 구성의 첫 번째에 있는 평면 간격 띄우기라고 되어 있는 걸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오프셋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워낙 이제 이 오프셋이라는 건 설계나 아니면 이 디자인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오프셋이란 단어는 한국말이든 뭐 영어든 잘 익혀두면 좋겠어요. 오프셋은 일정 간격 떨어진다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간격 띄우기입니다. 간격 띄우기, 자, 구성의 첫 번째 있는 명령어고요. 잘 보면 이 아이콘하고 위에 있는 아이콘이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인 거죠. 그래서 그냥 위에 거 눌러줘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첫 번째 프로파일, 첫 번째 원 그려놓은 애, L을 클릭을 할게요. 그럼 화살표가 있어요. 위로 쭉 뽑습니다. 적당히 뽑아주세요. 너무 높지 않게, 100 안 되게 이렇게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확인.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 대고 스케치를 그리고 싶거든요. 스케치를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스케치 작성 명령어를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평면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평면을 먼저 선택을 하고 얘를 눌러도 됩니다.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또 저기까지 마우스 가는 게 귀찮아라고 하면 평면에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 작성을 눌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한번 해볼게요. 평면에다 마우스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면 얘가 약간 헐멀건해져요. 크디크해져요.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스케치 작성을 누르겠습니다. 모델링이 아주 익숙해진 다음에는 그냥 스케치로 바로 들어가거나 단축키를 쓴다거나 하는 걸 찬성하지만, 초반에 할 때는 약간 번거롭더라도 좀 스텝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해야, 그렇게 한번 익혀놔야 나중에 우리가 좀 적어요. 자, 그러면 얼핏 원이 보여요. 그런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투명한 종이에 저 멀리에 원이 있는 거고, 거기에 투명한 종이를 우리가 앞쪽에다 빼서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느낌입니다. 입체로 하게 되면 이 원래 그렸던 애는 저 멀리 있는 그림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다가 새로운 종이를 갖다 댔는데 종이가 거의 가까운 반투명이라서 그냥 멀리 있는 애가 비쳐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도형을 하나 그릴 건데 우리 많은 걸 아직 배우진 않았으니까 그냥 무난무난하게 직사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직사각형 선택해도 좋고 아니면 직사각형 중에서 2점 직사각형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2점 직사각형은 점 2개로 사각형을 그리는 거라 클릭, 드래그 아니에요. 손 띄고 클릭하면 됩니다. 디자인적인 걸 위해서 뭐 센터나 이런 걸 맞춰주면 좋겠지만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거를 다각형, 육각형이나 팔각형으로 하면 훨씬 예뻐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사각형을 대충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큐브 옆에 있는 집 모양 홈을 눌러주면 이렇게 바닥과 그 다음에 공중에 동동 뜬 2개의 프로파일 닫힌 도형이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로프트 한번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프로파일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순서가 안 중요해요. 위에 거 누르고 아래 거 누르든 아래 거 누르고 위에 거 누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프로파일을 여러 개를 이제 그린 다음에 연결할 거면 반드시 순차적으로 앞에서부터 뒤로 가든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든 해야 돼요. 중간에 섞이지 않게. 일단 우리는 프로파일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원 먼저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각형을 누를게요. 아직은 우리가 심플해서 손볼 게 없으니까 확인. 감기에 걸려가지고. 자, 요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 중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징이. 그러면, 뭐 모양이 나쁘지는 않은데 위에 있는 사각형이 조금 별로예요. 그러면 당연히 스케치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지만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 스케치 켜가지고 가시성이라고 하는 모양 켜서 이렇게 적당히 바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우리가 쓴 로프트 명령어는 높이가 뭘로 조절이 되냐면 이 새로 만든 평면으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면을 가지고 높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것까지 한 번 더 볼게요. 밑에 있는 이제 작업 내용에서 첫 번째 스케치는 원이었어요. 두 번째 있는 게 이 평면을 공중에 평면을 동동 띄워서 만든 건데 거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처 편집 들어가면 그러면 아까 좀 짧았던 애를 좀 높일 수 있겠죠. 뭐 낮춰도 괜찮고요. 그러면 금방 높이가 달라집니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위에 사각형이 별로 안 이뻐요. 그죠? 그래서 사각형을 한번 고쳐봐야지 싶었어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세 번째 있는 스케치 중에서 두 번째인 앞에서부터 세 번째 있는 스케치에다가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다른 형태로 만들어줘도 되겠습니다. 뭐 굳이 지금 스킬을 막 연습을 하지는 않는 거니까 네, 적당하게 아무거나 골라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스킷가 바뀌었으니까 프로필이 바뀌었으니까 로프트가 경고가 뜰 거고요. 로프트를 다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두 번째 프로파일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살짝 명품 가방이 생각나는 디자인이네요. 그죠? 이렇게 자유롭게 디자인을 바꿀 수 있고요. 다시 사원 대신에 이번에 우리는 폴리곤이라고 하는 다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각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외접이 있고 하나는 내접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이즈를 맞추는 게 아니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외접이든 내접이든 아무거나 골라서 이렇게 다각형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럴 때 전 스케치를 켜놓으면 전 스케치보다 내가 지금 크냐 작냐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디자인적으로다가 좀 더 맞춰서 그릴 수 있겠어요. 좀 작게 그려볼게요. 스케치 마무리를 하면 당연히 또 에러가 나고요. 프로파일이 또 바뀌었으니까. 다시 가시성 잘 켜서 피처 편집으로 해서 로프트에서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쁘진 않지만 딱히 물병이나 병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로프트에서 프로파일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 예정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로프트 적용 전에 우리가 프로파일을 그렸어야 해요. 프로파일을 3개를 그려가지고 연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미 로프트 적용을 했잖아요. 그럼 지우고 새로 하면 되는데 약간 만든 게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맨 끝에 있는 잘 보면 까만색 막대가 있어요. 걔가 이 종료를 나타내는 막대인데 그 애를 로프트 앞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치 잘 그렸어. 근데 아직 로프트는 적용 전이야인 상태로 잠깐 돌아가요. 이것도 아주 유용하죠. 그래서 이미 적용은 해놨는데 안 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또 아까 똑같이 평면 간격 띄우기로 윗면을 마우스로 잡고 적당만큼 당겨줘요. 적당히. 그리고 거기다가 스케치 작성을 합니다. 똑같이 원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프로파일이 3개가 될 거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프로파일까지 적용을 하면 얘가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구조나 이런 구성이나 이런 거가 실수를 잠깐 지우고 아예 여기에서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밑에가 좀 넙대대한 게 이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위에도 넙대대해야 되나? 괜찮은 것 같아요. 가운데가 너무 오목한가? 뭐 이것도 나쁘지 않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형태를 우리가 손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안정적인 그런 디자인을 위해서 당연히 밑에가 크기 조금 낮고요. 예쁜 디자인을 위해서는 목 부분이 좁을수록 이뻐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스케치 가시성을 똥똥똥 큰 다음에 여기에다가 쉘 적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다가 한 1mm 정도 둥글게 목각 적용을 하고 위에다가 쉘 한번 해볼게요. 얘도 1mm는 안 돼. 지금 멈췄어요. 그 말은 1mm를 적용을 할 때 깔끔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에러인 거죠. 일단 표준이 다시 될 때까지 각자 만들어 보고 다시 할게요.